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플랜 119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바로 라이프플랜 A 강의 시간인데요. 이왕 준비해야 할 암보험이라면 제대로 가입하는 게 좋겠죠? 오늘은 이근석 전문가님의 강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가 라이프 A 강의 시간에 준비한 내용은 암보험 관련된 내용입니다. 대부분 가정에 암보험 관련된 보험 정권을 하나씩은 가지고 계실 겁니다. 특히 한국인의 사망 원인이 암이라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가족들의 고통이나 본인 고통 그리고 거기에 대한 치료비 같은 게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오늘은 우리가 상식선에서 암보험 가입할 때 꼭 유의해야 될 한 5가지 내용 그리고 그다음에 보험금 청구 관련해서 우리가 상식선에서 알아봐야 될 내용들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이제 암보험입니다. 가입 요령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꿀팁이 되겠는데 한 5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암보험 가입할 때 이 5가지 꼭 한번 챙겨보시고 사실은 또 그리고는 이제 보험금 청구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 가입한 만큼 중요한 게 보험금을 청구해서 제대로 보장을 받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파트 2에서는 제가 이 암보험 관련해서 우리가 상식선에서 알고 있어야 할 진단이라든지 그런 어떤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5가지 꿀팁, 간단한 내용입니다. 첫째, 보장 범위. 그래서 이건 일반암, 유사암, 고액, 특정암 이런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정권에서 보장하는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두 번째는 보장 금액. 그러니까 가입한 금액이 진단 시 2천만 원, 3천만 원, 이 진단비가 얼마 정도 나오고 있는지. 그리고 보장 기간. 보장 기간이 70세 만기인지 80세인지 또는 100세까지 가지고 갈 수 있는지 그런 부분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제 보험료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 보험료는 내 재무 사항을 고려해서 어느 정도 보험료로 얼마 정도 가져갈 수 있는지가 키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5번째는 갱신 여부입니다. 갱신형인지 비갱신형인지 이 5가지 부분에 대해서 오늘 중점적으로 한번 살펴볼 건데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장 범위가 되겠습니다. 보장 범위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암보험을 가입하시게 되면 약관에 보시면 그 약관의 뒤쪽에 보시면 이렇게 암에 대한 분류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여기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병원에서 이제 C 코드라고 말씀 많이 합니다. 여기 C 코드가 쭉 이렇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드에 보시면 일반암 그리고 우리가 생식기암 이런 것도 관련돼 있지만 이 일반암에 대한 어떤 코드가 쫙 명기되어 있습니다. 우리 신체의 장기의 여러 기관별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유방암 코드가 C50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여성 생식기암, 그다음에 남성 생식기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각각 일반암으로 보장하고 있는지 아니면 유사암으로 보장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꼭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 대장전막내암. 대장전막내암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회사만 일반암을 보장하고 있는데 대부분 회사가 이 부분에 유사암으로 하고 있다는 것도 좀 알아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유사암, 갑상선암, 기타 피부암, 그다음에 제자리암, 그다음에 경계성 종양은 유사암으로 분류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우선은 정권에서는 이 분류표를 좀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보장 금액이 될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보장 금액은 개별 가정에 따라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젊었을 때에는 본인 연봉의 한 1배라든지 1.5배 정도 가져가는 게 좋고요. 또 연세가 있으신 분은 한 2배 정도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진단비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병원에 이제 치료비 쪽으로 많이 쓰는데 이 진단 금액, 다시 말해서 보장 금액이 그 외에 또 나올 수 있는 게 어떤 건지 예를 들면 생활자금 부분도 내가 가지고 있는 정권에서 보장이 되는지 다시 말해서 진단비는 한 번 나오지만 이게 암 같은 경우 요즘 생존 기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생존했을 때도 암 진단비 이외에 생활자금이 나오냐 그다음에 플러스 우리가 이제 혹시 사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있을 수 있으니까 이 암 사망보험 특약도 가입돼 있는지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재진단금. 재진단금이라는 건 이제 2년이라는 그 보통 기간이 경과돼서 발생할 경우에 보통 지급이 되는데 예를 들면 재발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전이 될 수도 있고 잔존암이 남을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이 재진단암 특약을 내가 가입해 있는지 이 부분도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술비라든지
기타 뭐 입원했을 때도 보험금이 나오는지 이 부분 꼭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장 기간입니다. 보장 기간은 다 아시겠지만 내가 보험료를 내고 나서 몇 세까지 보장을 받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 이제 상담을 하게 되면 어떤 분들은 70세 만기 되신 분도 있고 80세 또 만기 되신 분도 있더라고요. 아마 그 시기에는 그 기간이 가장 길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을수록 암에 대한 어떤 발병률은 높아지고요. 그리고 우리 금년 4월 달에 통계 나왔지만 이 평균 수명이 남자가 83.5세, 여자가 88.5세니까 아무래도 이제 보장 기간을 좀 길게 가져가는 게 좀 유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90세라든지 100세까지 좀 보장 기간을 길게 가져가자. 이게 이 부분도 한번 정권에 참고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보험료 부분입니다. 사실은 보험료는 가입이 서두를수록 다시 가입이 빠를수록 보험료는 저렴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이 재무상 개별 가정이 처해 있는 경제적인 여건 부분도 고려해가지고 보험을 가입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야 그렇게 해서 보험료 절감을 통해서 합리적인 이제 경제 활동이 가능할 수 있겠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보험료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거 비교 가입이 필요합니다. 비교 가입. 비교 가입이라는 거는 회사마다 각각 2천만 원 진단비에 대해서 생보사, 손보사 가입 금액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보험료도 미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꼭 한 서너 개 회사 비교해서 가입할 필요가 있고요. 특히 이제 가입할 때 연령, 그다음 질병이 있는지 여부, 그다음에 진단 자금의 크기, 갱신 여부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 한번 챙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섯 가지 중에서 마지막인데 갱신 여부인데요. 우선 비갱신형으로 가입하는 게 아무래도 유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보험료 내는 기간 동안에 납입 후에도 보험료 변동이 없고 그다음에 납입 이후에도 만기까지 보장이 가는 비갱신형으로 가입하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 갱신과 비갱신의 포인트는 뭐냐면 결국은 이 보험료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 이건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여겨지고요. 또한 연령이 있으신 분이라든지 예를 들면 60세 이후 이제 고령자나 이런 분 같은 경우에는 갱신형이 또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비교해서 가입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제가 지금까지는 이제 암보험 가입할 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꼭 체크해야 될 5가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보험 가입만큼 중요한 게 내가 보험금 청구해서 보험회사로부터 보장을 제대로 받는 것. 다시 말해서 보험금을 제대로 받는 것도 진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보험금 관련해서 암진단 관련해서 꼭 상식선에서 알아야 될 한 3가지 정도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암진단비 지급 관련해서 3가지 기준. 다시 말해서 보험약관상 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만 암진단비가 지급된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약관 규정을 가져왔는데요. 이 약관에는 보면 암의 진단 확정이라는 것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 전문의사의 자격증을 가진 분들이 조직검사라든지 또는 미세바늘 흡입검사 또는 혈액검사 등으로 인해 가지고 현미경으로 보고 그거를 근거로 해서 진단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진단이 불가할 경우에는 진단 또는 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받고 있음을 증명하는 문서된 기록이 있으면 이것도 암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 부분을 이제 병리학적 진단, 여기는 임상학적 진단 이렇게 표시하고 있습니다만 어떻든 간에 병리학적 진단이 안 되는 경우에도 그 문서화된 기록이나 이런 거 있으면 가능하다는 것 꼭 아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암은 진단 시점에 따라 보험 금액이 달라진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첫 번째로 이 면책 기간이라는 게 암보험에 설정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험 계약일로부터 90일 암보장 책임 개시일이라 그러고 이 부분은 대부분 분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90일이 지난 날부터 보장이 된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감액 기간이 있다. 이 감액 기간이라는 뭐냐면 암 진단 시점에 따라 가지고 보험금의 100%가 지급되지 않고 뭐 50% 지급된다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도식화돼서 한번 말씀드리시면 이 계약일로부터 이 90일 안에는 무조건 본인이 알든 모르든 무조건 암 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90일로부터 여기 1년 이내에 이렇게 진단이 되면 암 진단비가 50% 정도 감액된다. 일부 회사의 경우에는 유방암 같은 게 6개월 이내 진단하면 또 10% 지급된다는 그런 기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암 진단 시점은 그럼 언제로 보느냐?
내 조직을 채취한 날도 아니고 진단서가 발행된 날도 아니고 조직검사 결과가 나온 최종 보고 일자를 암 진단 일자로 본다는 점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조직검사 시행일이라든지 진단서 발급일이 암의 진단 시점은 아니다는 것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하나 제가 이제 서울지방법원 2002년도 그 판례에서도 유방암 환자 같은 경우에 이제 유방 조직의 조직 검사를 표본을 분리해 가지고 암이 발생한 여부를 진단하기 위한 이 사전 준비 같은 경우는 암의 진단으로 볼 수 없고 유방 조직을 의뢰해 가지고 유방암 조직 검사 결과가 보고된 날짜가 암의 진단 확정 시기라는 게 이제 판례에서 진단 시점을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준비한 내용은 이 요양병원 암입원비입니다. 사실은 암 진단이 되면 대학병원에서 이제 수술하고 그 다음에 일정대로 이제 항암 치료하고 방사능 치료 이런 과정이 겹치면 환자에 따라 가지고 이제 요양병원에 가서 치료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요양병원 암입원비가 되게 핫하고 큰 이슈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암 환자분들에 대한 사실 고통인데 약관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기존 예전 약관 같은 게 암입원비 지급 규정이 어떻게 돼 있냐면 여기 보면 그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입원했을 때 입원비를 준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사실 이 직접 치료 목적이라는 이 약관 규정만 있고 여기에 대한 세부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판례에서는 뭐 종양을 제거한다든지 뭐 수술한다든지 항암 방사선 치료하는 이런 일련의 행위를 암의 직접 치료로 보고 그 외에 뭐 후유증이나 합병증 같은 건 보지 않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환자마다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됐고요. 그렇지만 최근에 이제 제가 좀 들고 나온 거는 최근에 출시된 암요양 입원비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기존에 같은 경우 직접 치료 목적으로 입원했을 경우에 입원비를 준다고 돼 있는데 최근에 출시된 암요양병원 입원비, 암요양병원 입원 일당 같은 경우는 여기 직접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직접이라는 말이 언급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요양병원에 입원만 하게 되면 입원 일수 곱하기 해당 금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분쟁을 최소화시켰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보험 가입 금액이 좀 적고 그리고 이제 입원 일당도 90일로 최고를 한다고 있는 점은 좀 상식선에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이제 암보험 가입할 때 이제 중요 포인트 그리고 암의 그 보험금 청구 관련해서 상식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파트 1, 파트 2로 나눠서 한 2가지 정도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5가지는 암보험 가입할 때 반드시 좀 체크해서 가입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런 정기검진을 요즘 되게 많은 분들이 정기검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족력, 그 다음에 발병률이 높은 암 같은 경우 있을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가입 금액을 좀 크게 가져간다든지 보장 기간을 길게 가져가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이제 보험 가입할 때 요령이 될 수 있겠고 두 번째 이 부분은 이제 암 보험이 들고 나서 이제 청구 관련된 관점인데요. 사실은 보험 가입만큼이나 중요한 게 보험금 청구에서 제대로 보장을 받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보험료는 내가 내는데 보험 사고 또는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했을 때 보험회사에서 보험금 청구하면 제때 나오고 신속하게 나오고 제대로 나오는 게 진짜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암의 진단 방법, 보장 개시, 진단 시점 등은 기본적으로 숙지하셔가지고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반드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강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